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우리가 블루라이트를 보게 되면 마치 해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감이나 우울감 같은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의 뇌파를 만약에 검사해 본다면 눈은 감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뇌는 깨어있는 과각성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생체 시계를 정상적으로 세팅을 하려면 조명 자체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낮에 햇볕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동네 신경외과. 요즘 많이 거론되는 거죠. 블루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블루라이트 하면은 청색광이죠, 청색광. 요즘 블루라이트가 유독 많이 이야기되는 이유는 뭐니 해도 스마트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청색광이 우리 눈을 자극하고 이어서 뇌를 자극하게 되는 현상 때문에 블루라이트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다들 블루라이트 하면 그냥 눈에만 자극이 많이 간다고들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더 큰 문제는 눈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지나치게 각성시킨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마트폰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블루라이트를 어떻게 적절히 컨트롤하면서 우리 일상생활을 잘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 자, 먼저 블루라이트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TV, 컴퓨터 모니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 조명에서 나오는 빛이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 가시광선 중에서도 블루라이트는 비교적 짧은 파장을 가진 빛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아주 강하다고 해요. 이 강한 에너지가 눈과 뇌를 자극하다 보니까 더 큰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고요. 주로 붉은 계열의 빛과 블루라이트를 비교를 해보면요, 붉은 계열의 빛은 뇌에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 공부할 때 사무실 같은 데 보면은 흰색 빛의 등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는 블루라이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자극이 많이 된다, 에너지가 크다. 그리고 미국의 가정집 배경으로 미드 보면 주로 이렇게 은은한 붉은 빛, 백열등, 스탠드로 주로 많이 켜놓잖아요. 간접등 이런 것들로.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 눈이나 뇌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독 블루라이트가 문제가 된다. 블루라이트는 우리 몸에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낮에 태양을 봤을 때 그 강한 에너지를 눈과 뇌에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저녁에 해가 지고 나서 우리가 블루라이트를 보게 되면 마치 해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체 시계 별거 아닙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이런 기본적인 리듬입니다. 그 중심에는 해가 있죠. 해가 우리 눈을 통해서 뇌를 자극하면서 해가 뜨고 짐에 따라서 자연스레 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몸속에서. 그런데 시계가 여러 개가 되는 거죠. 지금 블루라이트가 있다는 것은 태양만 있어야 되는데 핸드폰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TV도 있고 이러면서 우리 몸속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뭐가 문제가 될까요? 수면이 문제가 됩니다. 자, 이 블루라이트가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극을 주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블루라이트는 눈의 망막에서 멜라놉신이라는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면서요, 이 신호가 시신경을 통해서 뇌의 시상하부로 전달이 됩니다. 이 시상하부는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거든요. 낮과 밤을 조절하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블루라이트가 시신경을 통해서 시상하부로 직행하게 됩니다. 시상하부에서 하는 역할이 송과체를 자극을 해서 이 송과체라는 곳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분비하게 됩니다. 요즘 멜라토닌 많이 들어보셨죠? 약으로도 나오고. 그런데 청색광, 블루라이트가 이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수면 호르몬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야 될 시간에 수면 호르몬이 안 나오니까 못 자고 더 각성이 되는 반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만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요, 아예 각성시키는 물질, 콜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눈이 더 말똥말똥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블루라이트는 결국 밤이 아니라 낮이라고 우리 몸을 일깨우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밤인데 말이죠. 자, 이렇게 블루라이트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뇌를 각성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좋아요. 너무 자명하게 잠이 안 옵니다. 수면 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이렇게 과각성 상태가 되면 당연히 다음날 힘들고 피곤하겠죠. 또 밤에 콜티솔이 나온다고 했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감이나 우울감 같은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블루라이트를 많이 쬐게 되면 단순히 잠 못 자는 문제가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었으면 블루라이트 조심해야 되겠다 싶으시죠? 사실 저도 지금 블루라이트 막 받고 있는데, 그러면 블루라이트는 언제까지 받아도 되는 것이며 언제는 받으면 안 되는가, 블루라이트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알아보자고요. 사람에 따라 차이가 나고 또 블루라이트의 세기나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적어도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를 받으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잠들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말란 말이에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든다? 실제로는 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의 뇌파를 만약에 검사해 본다면 눈은 감고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뇌는 깨어있는 과각성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블루라이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누구나 핸드폰에 블루라이트 꺼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 되면 아예 핸드폰에 몇 시 이후로 블루라이트 줄여라 이런 모드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 해지는 시간에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통 5시, 6시부터는 아예 핸드폰이, 제 핸드폰 보면 약간 누리끼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스마트폰에만 청색광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안 자체 조명들도 너무 밝은 조명, 하얀 조명보다는 붉은색 계열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공부해야 되고 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떡해요? 물론 그럴 때는 청색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청색광이 있어야지 각성이 돼서 공부를 잘하겠죠. 그렇지만 자야 되는데 온 집안에 다 허연 환한 빛을 켜두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 집에 가면 맨날 싸웁니다. 와이프는 애들 깨워서 공부해야 되니까 청색광 잔뜩 켜놓고, 저는 자야 되니까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안 된다 그러고 그런 불들은 끄고 주로 붉은색 계열의 불을 켜놓고, 자, 그렇게 싸우게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오늘 열심히 보세요. 그래서 미드에 보면 불 별로 밝지도 않은데 스탠드만 잔뜩 여러 개를 켜놓는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스탠드 불빛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은은한 불빛을 받고, 사실 이 밝은 이런 불빛은 낮에만 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생체 시계를 정상적으로 세팅을 하려면 조명 자체를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낮에 햇볕을 제대로 받는 겁니다. 낮에 진짜 태양빛을 받아서 우리 생체 시계가 아주 잘 세팅이 돼 있으면 어느 정도의 블루라이트도 좀 허용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낮에 해는 거의 안 보고 밤에 블루라이트만 잔뜩 받는다, 그러면 완전히 밤낮을 착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안 와서 TV 보다가 잠들고 잠이 안 와서 스마트폰 보다가 잠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을 보세요. 보기만 하면 잠드는 책들 많습니다. 요즘 니체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이런 거 스탠드 불빛 밑에서 좀 보세요. 금방 잠이 옵니다. 정 안 되면 그 좋은 거 있잖아요. 수학의 정석 이런 거. 책을 은은한 불빛 밑에서 보다가 잠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좋은 것은 명상하는 거죠. 눈을 감고 블루라이트가 없는 환경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 내일을 계획하는 이런 차분한 명상, 오히려 아무 생각 안 하는 명상도 좋고요. 이런 명상하는 습관을 길러서 점점 내 뇌가 편안해지고 각성이 줄어들고 잠잘 수 있게 하는 그런 환경으로 서서히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쿵쾅쿵쾅 번쩍번쩍 이런 뇌를 각성시키는 게 아니라 뇌를 좀 차분히 잠을 잘 수 있는 상태로 서서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언제부터? 해가 지고 나서부터 서서히. 그러니까 한밤중이 되면 너무 밝은 불빛도 안 되고 너무 과도한 운동도 안 되고 시끄러운 소리도 안 되고 뇌를 점차 잠들 수 있는 환경으로 서서히 낮춰주셔야 됩니다. 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난 이런 거 정말 잘하는데도 잠이 안 온다, 이게 전부 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게 잠잘 수 있는 원리의 100% 모든 것은 아닙니다만 제일 기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 안 온다고 막 얘기하지 마시고 우선 제일 기본적인 수면의 원칙부터 지키시고요. 수면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내 뇌를 보호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언제부터? 해지고 나서부터 철저히 지켜주시면 좋겠네요.